1-2강의 호락 논쟁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호론과 그 다음에 낙론의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포인트 1번에 보시면, 자, 거기에 가에 호락 논쟁에서 이 호론과 낙론이, 자, 인성과 그 다음에 물성,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물질의 본성 있죠? 이거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결론은 났대요, 안 났대요? 결론은 안 났어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옛날 그 성현들의 그 뭐를 경전을 지금 뒤져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갖고 이쪽 또 호론의 입장에선 호론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을 테고, 그 다음에 낙론의 입장엔 낙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은 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보는 각각 근거를 내세워, 그러니까 똑같은 그 경전의 글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아니면 반대쪽에서 해석을 해보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결국 관념적인 논쟁으로 심화되었고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 나에서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조선후기 호락 논쟁과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근대화 과정에 나타난 타자에 대한 차별 의식의 문제, 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열과 그 다음에 열성. 자,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냐, 아니면 열등한 위치에 있느냐, 이거 갖고 정했는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뭐가 되냐면, 결국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점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 근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자, 서양 중심의 어떤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물은 어떤 거 우월한 거, 자,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조선은 뭐가 되는 거? 열등한 나라, 열등한 문화, 이런 식의 어떤 차별적인 시선들이 더욱 이게 어떻게 고착화돼 버리는 문제점이 생겨버립니다. 자,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호락 논쟁은 자, 18세기부터 19세기, 자,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초반까지 조선 성리학계 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논쟁입니다. 자, 사대부들이 결국 어떻게 이 성리학을 이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걸 갖고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학문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치열한 어떤 이런 자존심 싸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 이게 뭐 밥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거에 대해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여기 대결을 여기 갈등이 빚어집니다. 당시 학계의 주리를 점한, 자, 주류. 이땐 당연하게 누가 되겠어? 주된 어떤 경향의 흐름이 되는 노론과 그 소론들이 있겠죠. 자, 노론 학자들에 의해 주도가 되었는데 그들은 주로 충청도와 한양을 기반으로 했답니다. 둘 다 노론학파인데 노론 안에서 다시 양분화된 거야.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노론들, 그 다음에 한쪽은 충청도 지역의 노론, 사대부들이 이렇게 그 학문을 갖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여기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벌여요. 자, 호서지방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학파를 뭐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것을 호학이다 또는 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호소자 쓴다고 그랬어. 자, 그다음 이 호서 지역의 호서 지방의 어떤 그 학문, 어떤 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양을 기반으로 한 학파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낙하 내지 낙론 이렇게 보십니다. 자, 18세기에는 조선의 학문과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어가는 시점이었대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하나는 일단 자,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자, 성리학이 쇠퇴하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실질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실학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또 한 가지 국제 정세,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제 어떻게 명나라가 지금 쇠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만주족. 자, 오랑캐라고 지금 취급받던 지금 청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죠. 자, 그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하나는 자, 성리학에서 주자학에서 어디로? 이것이 실학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명나라가 결국 쇠하고 그 자리에 이제 청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국제 정치의 판도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야. 자, 낙론 학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는데, 자, 바로 진보적인 경향을 띄었단 말이야. 자, 또 호론학자들은 바로 이 상대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낙론학자들은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호론학자들은 그대로 보수적인 경향. 자, 이걸 띠게 됩니다. 이 호락 논쟁은 송시열의 학맥을 이은 권상아의 두 제자인 한원진과 이간에 의해 점화됩니다.
같은 한 스승 밑에서 같은 학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패가 갈린 거죠. 이렇게 둘이 갈려가지고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호락 논쟁의 핵심은 자,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물성, 자, 물질의 어떤 본성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가진 자, 인물 성동이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중요한가요? 어떻게 보면 좀 아까 우리가 봤던 또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또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룬다면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양반 4대부들은 이거 갖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옥신각신 싸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인물, 자,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물건, 자, 어떤 물질, 여기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어떤 본성이 자, 같다고 보는 동과 그 다음에 다르다고 보는 이의 문제. 자, 이것이 두 입장이 달랐습니다. 호론과 낙론의 입장이. 자, 이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게 되는데, 자, 우상이라는 것, 인, 의, 예, 지, 신. 이 5가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덕성인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호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자, 그래서 그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뭐는 이 호론학파들은 결국 자,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그럼 이론을 주장하는 거죠. 다를 이자 써가지고. 자, 그러면서 인간은 우상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이것은 어떻게 우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게 바로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로 낙론에는 인간이나 그 다음에 동물이 모두 인의 예지신의 우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뭐야? 동론이 되는 거죠. 자, 먼저 호론의 입장을 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호론은 자,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지 않다는 이론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자, 동물에게 우상과 같은 윤리적인 덕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혹 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인간과 동일한 수준까지 우상을 갖추고 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인간에게 인, 의, 예, 지, 신이 있어요. 어질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그 다음 어떤 예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혜, 믿음, 이런 게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이 우리가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이 인의 예지신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야. 자, 하지만, 자, 이번엔 낙론의 입장이네요. 성에 대한 이 성리학의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자, 동론, 즉,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 본성을 자,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인 이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인 이에 해당하는 성, 자, 여기에서 이와 이치와 이치리자야 여기에다가 이 본성에 해당되는 성, 자, 이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 동론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 되겠네요, 지금. 자, 이러한 이론과 동론 간의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경서 해석, 이 경전의 해석과 관련된 관념적 논쟁으로 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갖고 맨날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런 매일 관념적인 거 갖고 서로 그냥 옥신각신 싸울 수밖에 없었죠. 자, 해결책은 있었다 없다. 결국 거기다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네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하고 지금 싸웠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문단에 가시면 인성과 물성을 같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자, 이 동론에 대한해서 여기서 비판적인 어떤 인식이 깔렸네요. 자, 조선 후기 호론과 낙론 의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됐다. 이게 바로 위에 있었던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거죠. 인물 성동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문제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래놓고 이러한 논쟁을 촉발한 주요 원인은 자, 바로 뭐 때문에? 자, 바로 새로운 타자의 등장 때문이었어요. 아까 우리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2가지를 지금 근거로 들었었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여기 학문과 국제적인 정세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 국제적인 정세 부분. 자,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자, 바로 여기 외부적으로는 단지 우리가 오랑캐 중 하나에 불과했던 바로 청나라, 만주족, 이게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 자, 또 내부적으로는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럼 양반이 아니라는 건 누구야? 평민이나 하층민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평민까지 포함을 시켜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남성이 아니라면 뭐가 되겠어? 뭐 중성은 아닐 테고 여성들, 뭐 여성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여성들의 어떤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조선 후기 사회가 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의 질서. 자, 화의가 뭐야? 자, 중화사상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들이란 말이야. 자, 이런 화의 질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이 신문 질서, 바로 이 봉건주의 체제가 있었겠죠? 자, 이것이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신문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런 새로운 타자의 등장 속에서 당시 유학자들은 이들을 본성의 측면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걸 인정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자기들이 지배층이었고 우월한 존재였고 나머지는 피지배층이면서 아래에 있었던, 그리고 자기들과는 정신적으로나 뭐든가 늘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같은 위치에다 반열에다 올려놔 버리면 고민이 생겼겠죠. 이 체제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자기들의 체제. 그래서 이 봉건주의 체제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밑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 이들은, 자, 이론이니까 같다고 본 거야, 다르다고 본 거야? 다를 있잖아. 자, 그래서 다르다고 보는 거야. 새로운 타자는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반들이 중심사였단 말이야. 양반사의 입장에서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야,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의 반열에 올라올 수 있어? 견제를 했겠죠. 자, 이론적인 입장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자, 또 동론을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낙론의 입장이 되겠죠. 자, 20세기 이후에 진행되었던 우리의 근대화는 자,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편화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일반화되고 결국 똑같이 보편 타당한 어떤 어떤 대등한 위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바로 뭐냐?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서양과 다른 존재, 서양보다 결국 수준이 낮은 열등한 존재, 즉 서양의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중심이 돼버린 거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양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양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타자가 돼버리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근대 서양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이 주체들은 자신들을 선하고 근원적이고 또는 근본적이고 순수한 존재로 봤고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들은 우월한 존재야.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타자를 악하고 그 다음에 파생적, 이 본류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떨어져 나와 있는 파생적이고 타락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열등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의 타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게 되었고, 더 웃기네요, 지금.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조차 결국 뭐를 보는 거야? 결국 서양의 타자로서 우리의 문화 자체, 또 자신의 문화니까 이런 거야. 우리의 어떤 좀 약간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선비들이나 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왔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서양보다 미개한 나라야. 우리는 열등한 나라야. 열등한 문화를 갖고 있어를 밑바탕에 미리 깔고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서양이랑 우월적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야기한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서양의 문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체적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지금. 열등한 우리 자체, 여태까지 우리가 내려왔던
이 문화 자체를 열등한 문화를 지금 우리 스스로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 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자, 조선옥의 인성과 물성이 같고 다름에 대한 논쟁은, 이 호락 논쟁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그 원인을 두게 된, 기인하게 됐고, 우리의 근대화는 동양인으로서 타자화된 자신을 서양의 근대적 주체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자, 타자화된 것은 결국 열등한 나 자신을, 자, 여기 서양의 근대적 주체, 바로 우월한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하려는 과정으로 봤단 말이죠. 자, 물성이나 타자의 이런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자, 바로 뭐야? 여기서는 뭐 서양의 중심으로, 서양과 어떤 우리의 문화가 어떤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자,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합니다. 자, 이 노란색의 물성과 타자는 이건 누가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우리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겠고,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인성과 그 다음에 주체는 서양의 문화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인성과 주체, 바로 서양의 문화를 더 중시하는 이런 의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는 결국 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르다고 보는 거죠. 우리 거는 무슨 열등한 문화,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는 우월한 문화, 자, 이런 식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시각이 좀 여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물성과 인성이 같다고 인정한다거나 타자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버리고 주체를 닮아간다고 하여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이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유신이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물성이나, 자, 물질의 어떤 본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바로 필요하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의 의식부터 싹 뜯어 고치지 않으면 결국 이 차별의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